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새롭게 바꾼 영상 형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좋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예전 것이 더 낫다는 분들도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절충안으로 어제와 같은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한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율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더 나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조율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잠깐 하자면요. 제가 지금 직접 북클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즌입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 모임이 아니라 자기계발 모임이고요. 저는 물론이고 다른 열정적인 분들과 함께 만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삶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클럽을 하고 나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무언가 변화를 해보고 싶은데 계기가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 오늘 미국 주식은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기술주가 강했던 거는 구글과 아마존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 캐리를 한 건데요. 지금 구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죠. 얘네들은 지금 AI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덕분에 지금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크게 작용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지금 바드를 출시하면서 그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과매도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빙이 나온 이후로도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별로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 능력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구글이 그렇게 마소에 크게 밀릴 것이라고 좀 생각하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가격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저의 경우는 지금 구글이 아직 주가가 횡보 중이던 4월 달에 이미 목표 주가 136달러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아직도 그 가격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가격은 분명히 좀 급등한 것은 맞죠. 그리고 지금 AI 관련주들이 마땅한 조정을 받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나치게 성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조정이 오는 타이밍을 노려서 진입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 매수를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규칙 중에 전환의 규칙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최대 관심사가 부채 한도잖아요. 근데 오늘도 회담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거죠.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다만 지난번 1차 회담과는 다르게 조금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회담에서는 그냥 종료 후에 거의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바이든 측에서 디폴트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또 함께 참석했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대화가 생산적이었다 라는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지난 회담보다는 분명히 진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에 참석을 하잖아요. 근데 G7 참석 자체는 지금 예정대로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순방이 예정되었었는데 요거를 지금 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이제 주말부터죠. 그래서 주말까지는 실무진들끼리 회담을 쭉 계속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좁혀졌을 때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협상을 타결짓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예상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측도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해외 순방까지 취소하면서 돌아와서 회담을 결론 짓겠다라는, 심지어 해외 출장 중에도 전화로 회담을 확인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타결지을
그런 의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지금 100년의 역사 동안 90번 넘게 부채 한도가 올라가면서 타결이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타결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결국은 해결이 될 거다. 다만 어쨌든 분명하게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증가하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좀 약했어요. 예상치였던 0.8%보다 0.4%포인트나 낮았죠. 다만 이제 지난달에 마이너스보다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 것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기대치보다는 이제 많이 약한 수치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은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번 4월에 플러스 1.6%인데 이게 이제 팬데믹 직후였던 한 요때죠, 요때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 3년 내 최저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면은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잡화점 판매가 늘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매출과 건강의약품 판매가 늘었죠. 그런데 스포츠, 취미, 도서 이런 것들이 줄었고 그 다음에 가전과 전자제품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네, 이렇게 잡화점 판매가 늘고 온라인 매출 늘고, 요거는 이제 오늘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결론을 이제 보면은 사치품이 안 팔리는 거죠. 사치품이 안 팔리고 필수품이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주머니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돈이 없으면 필수품만 사죠. 그리고 사치품은 안 삽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들이 대부분 다 하나같이 경기 위험 높이고 금리 전망을 낮추는 뉴스들이었죠. 하나같이. 그런데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오늘 올랐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부채 한도 문제 때문입니다. 부채 한도. 지금 부채 한도가 오늘 타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채권의 위험도가 급증하죠. 위험도가 올라가면 금리가 오르죠. 안전 채권일수록 금리가 낮고 위험 채권일수록 금리가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경기 위험 상승하면서 금리 전망치 낮아져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은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리 예측치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금리 예측치는 낮은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6월에 금리 동결될 가능성 어제 80%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할 가능성 어제 20%에서 오늘 16%대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위험 증가하면서 금리 전망치 낮아진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문제가 타결이 안 되면서 채권 수익률은 오른 거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은 달러 수요가 증가하죠. 이자율이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상승하는 것은 뭐에 안 좋나요? 상품 시장에 특히 안 좋죠. 상품 시장에 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이 오늘 금이 하루 만에 1.23% 떨어졌으면 폭락이죠. 그래서 2,0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은도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 금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암호화폐 당연히 안 좋겠죠. 거기다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부채 한도 타결이 안 된 것도 당연히 악재죠. 그런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위험이 올랐잖아요. 경기 위험이 올랐으면 금리 전망치가 내려가면서 원래는 이제 상품 시장에 좋은 거죠. 하지만 오늘처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상품 시장에 좋지가 않다. 왜냐면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머니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단기 금융 시장이죠. 머니마켓, 단기 금융 시장의 금리는 더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 3% 정도면은 머니마켓의 금리는 거의 5%다. 이렇게 되면은 배당이나 이자가 없는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또한 금리가 오르는 만큼 달러 수요도 오르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럼 달러 가치의 상승은 달러 가치와 거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상품 가격에는 하락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여러모로 상품 시장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요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번스타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은행 이자가 없는 은행 예금으로부터 향후 이더리움 스테이킹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자가 오를수록 이자나 배당이 없는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스테이킹을 해두면은 거기서 이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의 이자율이 6%대 중반인데 앞에 머니마켓보다도 이자율이 더 높죠. 거기다 어찌 되었든 연말 정도부터는 이제 금리가 내릴 거고 또 내년에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불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이자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원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이더리움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찌 되었든 지금 채권 수익률 강세와 함께 달러 강세 현상은 저는 결국은 일시적일 것이다.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채권 수익률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결국 부채 한도 문제인데 이것만 해결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모든 자산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로레타 메스터 총재도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들을 지금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늘 시장 예상과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밸런스, 균형을 잡는 겁니다. 어제부터 해서 지금 3명의 연준 의원이 그냥 내리 나와서 매파적 발언을 어떻게 보면 쏟아부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연준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말이죠. 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죠? 돈이죠. 직접 돈을 건 겁니다. 그럼 말과 돈 중에 어디가 더 믿을만 할까요? 어제도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를 안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왜? 경기가 지금 위험 수준이고 그래서 경착륙은 아닐지 몰라도 연착륙 정도의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저의 생각은요. 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매파적입니다. 시장은 지금 9월부터 금리 인하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거보다는 좀 매파적이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 주장해왔듯이 저는 연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연말이냐? 연준이 항상 늦게 행동하기 때문이죠. 연준은 언제나 느리게 일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 늦장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2021년이잖아요. 이때 이미 물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간다. 이거 심각하다 하면서 금리 인상 이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가 인상 일시적이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서 한참 늦장 대응하다가 결국 2022년 되어서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1년 만에 금리를 4.5% 올려버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아직 물가 별로 안 내려갔다.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다. 똑같은 거 완전히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80도 반대로. 그 얘기는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또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성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다가는 자산 가격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연준의 항상 뒤늦게 움직이는 특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